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정비 사업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란, 그리고 투자 가치가 좋은 구역이란,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와 상계주공 5단지를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주요 지역 투자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들, 그리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란 분양세대수 대비 조합원수 비율이 낮은 구역이 사업성이 좋은 구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수입이 많은 구역이 사업성이 좋습니다. 엑셀 사례를 한번 보면은요, 사업성과 관련돼서 조합원수 비율에 따른 사업성의 수준과 일반 분양가 가격의 차이에 따른 사업성의 수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합원수 비율에 따른 사업성의 수준은 예를 들어 A구역과 B구역이 A구역은 사업성이 안 좋고 B구역은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다. 즉 A구역은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은 조합원수 비율이 분양세대수 대비 조합원수가 2000세대인데 조합원수도 2000명이라서 100%나 되고요. 사업성이 좋은 구역은 총 분양세대수 2000세대에서 조합원수가 1200명 정도로 가정을 하면 조합원수 비율이 60% 정도 수준으로 사업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 분양 수입은 일반 분양이 없는 A구역은 분양 수입이 없고 일반 분양을 800개 정도나 하는 지역은 일반 분양 가격을 10억 정도로 가정을 하면 일반 분양 수입은 한 8천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사업비, 총 사업비는 건축 연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사업비는 1조 5천억 정도로 동일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사업 수지는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은 마이너스 1.5조 원 정도가 되고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은 마이너스 6.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수지 적자 이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평균적으로 객출 분담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은 7억 3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의미고 사업성이 좋은 구역은 5억 5천 정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은 10억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구역에서 22억까지 일반 분양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때 조합원 총 분양 세대수라든가 조합원수 비율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반 분양 가격만 이렇게 차이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 수입이 4천억대 8,800억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조합원당 평균적인 추가 분담금도 이렇게 일반 분양을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이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합원수 비율과 일반 분양 가격을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이제 만약에 해 본다면요.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은 예를 들어 조합원수 비율이 100%나 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 가격을 10억 정도밖에 책정을 못하는 지역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반대로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다 라고 하면 조합원수 비율은 6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22억 정도로 책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조합원당 평균적인 추가 분담금은 이 정도로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에서는 평균적으로 7억 3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고 이 정도로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 아니라 오히려 환급을 2억 5천 정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부적으로 이 각각의 케이스별로 제가 쭉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쭉 이제 해봤는데 극단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과 좋은 구역만 이렇게 이제 뽑아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업성과 관련돼서 조합원수 비율과 일반 분양 가격
일반 분양 수입에 따른 이제 사업성의 수준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얼마 정도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제 나오게 되느냐를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라는 관점 말고 투자 가치가 이제 좋은 구역이냐 아니냐, 뭐 일맥상통, 사업성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투자 가치는 결정이 되고요. 또 언제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투자 가치가 판별이 나고,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서 이 투자 가치, 투자 수익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것도 엑셀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요. 사업성 수준이 나쁜 지역과 사업성 수준이 좋은 구역을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제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총 분양 세대 수는 2000세대로 똑같고 조합원 수가 이렇게 1800명일 때와 1200명일 때, 즉 B구역이 조합원 수 비율이 60%로 낮아서 사업성이 조합원 수 비율 관점에서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일반 분양 가격도 A구역은 10억이라고 가정하고 똑같이 여기도 10억이라고 가정을 할 때, 즉 조합원 수 비율만 이렇게 차이가 이제 난다라고 볼 경우, 이렇게 조합원당 평균적인 추가 분담금은 이렇게 이제 이 조합원 수 비율이 낮은 구역이 추분액도 낮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언제 얼마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1억에 샀느냐, 2억에 샀느냐, 3억에 샀느냐, 언제 얼마에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이 투자 수익률은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수 비율 말고 또 이 입주 시세가 만약에 더 높아진다, 입주 시세가 15억까지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투자 수익률도 이 사업성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 수익률도 변하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을 좀 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와 상계 주공 5단지가 최근에 이제 이 사업성과 관련돼서 세인의 화두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반포 주공 1단지가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조합원 숫자가 2120명이고요. 이것을 재건축 35층으로 해서 4791세대 정도의 이제 분양 세대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가 굉장히 50%도 채 안 되는 사업성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주 1단지 1, 2, 4주구는 5개 평형으로 돼서 각각 평형별로 이 감정평가액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서 종전자산 총액이 6조 원 정도가 나왔다. 그리고 사업비는 연면적 얼마에 평당 공사비 얼마로 가정을 할 경우 총 사업비가 4조 6천억 정도가 나왔다라는 의미고요. 분양 수입은 그래서 조합원 분양 수입으로 한 5조 6천억, 일반 분양 수입으로 한 5조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온다. 즉 반주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 비율도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또 일반 분양 가격도 높게 책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뭐 추가 분담금 뭐 그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환급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주공 42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감정평가가 31억 5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67평짜리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 가격이 27억 6천인데 주공 42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추가 분담금 한 5억 정도만 내면 이 67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반포 주공 1단지의 1, 2, 4주구는 사업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될 수가 있으면서 투자 수익액뿐만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도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주 1단지를 현재 가격 지금 한 주공 32평짜리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가격에 사느냐 마느냐
예전에 낮은 가격에 샀으면은 지금 쏠쏠한 투자 수익을 맛보고 있을 텐데, 현재 가격 50억에 매수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률은 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원 수가 840명인데,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분양세대 수가 840세대로서 완전한 1대1 재건축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세대 평형도 37제곱미터 11평 정도짜리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제 84형서부터 39형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 이 사업비가 한 4,500억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4,500억이라는 이 돈을 사업비를 이 조합원 수 840명이 그대로 이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8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몇 평형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은 이제 차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뭐 뉴스에서는 뭐 5억 이상이다라고 나오는데, 저도 이거 추정치이긴 하지만 한 6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39제곱미터를 신청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한 3억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반주 1단지 1, 2, 4주구와 상계 주공 5단지 뭐 극단적인 샘플이지만 한번 살펴봤고요. 기타 이제 주요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고려할 점이다라고 하면은 이 노도강 재건축이라든가 기타 일반적 수준의 정비 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액은 적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가능하면 일반 분양이 좀 많은 구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분당과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 지역은 현재 세대수 대비 총 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를 보고서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어 통합단지 500% 용적률 정도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은 이제 사업성이 좀 담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재건축 지역인 압구정, 반포, 은마, 잠실주공 5단지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 자체가 높고요. 또 입주 시세도 당연히 이제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분담금은 단지별로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건데요.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은마 아파트는 1대1 재건축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뭐 일반 분양을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고, 압구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압구정도 중층 재건축이기 때문에 1대1 재건축에 이제 뭐 수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이나 은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고요. 반포 지역은 이제 단지별로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 분양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좀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실 주공 5단지는 상대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조금 이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남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핵심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별로 일반 분양 비율이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입주 시세는 전부 다 이 양 지역 모두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개별 물건별로 감정평가액이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 대비 매매 가격의 차이, 프리미엄을 추정을 잘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정비구역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사업성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사업성의 수준이라는 것은 총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곳일수록 사업성이 좋다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훌륭한 구역에서 아직 미래 가치가 덜 반영되어서 가격이 저렴할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성이 훌륭한 곳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유력한 소액투자 관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신통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만만치는 않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정해진 사업성 수준에서 가치 대비 추정 감평액이죠. 가치 대비 매매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참 중요합니다. 기대가 되는 투자 수익액은 그렇다 쳐도 투자 수익률만큼은 이 저렴한 지역이나 아니면 비싼 지역이나 사업성 수준을 잘 판단을 해서 그래도 투자 수익률을 잘 판단을 해서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성과 투자가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